저는 73입니다. 아직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운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제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입니다. 65. 세 이상 인구의 70%가 당뇨병에 걸립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닙니다. 사실상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3개 주요 병원에서 18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실려온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대기실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만 호소하며 온 환자들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예방 가능한 비극을 보고 난 후 저는 마침내 아무도 이 환자들에게 말해주지 않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왜 그것이 처음부터 발생하는지, 특히 노년층에게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전보다 목이 더 마르십니까? 밤에 소변을 보러 한 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손이나 발에 작은 상처가 치유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잘 잤는데도 오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과 췌장이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8년간의 환자 차트, 응급 입원 기록, 혈액 검사 패턴을 검토한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55살에서 62살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서 특정한 것이 무너집니다. 간이 췌장이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췌장은 과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지쳐가고 그 다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느낄 때쯤, 의사가 당뇨병을 진단할 때쯤 여러분은 이미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년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석 달 전, 이 씨라는 70살 여성이 서울의 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부엌 바닥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400이 넘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땀을 흘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안정시킨 후 복도에서 딸과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왜 아무도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18년간 저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제 응급실에 오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을 재배치해야 하기 전에, 독립성, 이동성, 존엄성을 잃기 전에,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호르몬 붕괴를 일으키는 3가지 세포 유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진단보다 5년에서 7년 전에 나타나는 조기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필요 없는 간단한 단계를 사용하여 간과 췌장 사이의 소통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뇨병 예방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불완전한지, 그리고 왜 전통적인 관리가 진단 후 5년 이내에 70%의 노인들에게 실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70살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18년간 응급의학과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매주 저는 혈당이 400이 넘고 자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이 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 82%가 불과 6개월 전에 완벽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5살에서 62살 사이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간과 췌장이 서로 대화를 멈춥니다. 저는 이것을 소통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70%의 한국 노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대 중반에 실패하는 특정, 호르몬 신호에 관한 것이며 황금 시간 동안 그것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췌장은 완전히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압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제가 3,000건 이상의 당뇨병 응급 상황을 치료한 후에야 알게 된 것은 췌장이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간으로부터의 신호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간 인슐린 민감도 인자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잊으세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은 췌장에게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55살이 되면 이 소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간이 약한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이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췌장이 날마다, 해마다 잘못 추측하면 지쳐갑니다. 65살이 되면 췌장 베타 세포의 70%가 파괴됩니다. 70%입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단 것을 먹지 않던 아버지가 68살에 갑자기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매일 빠짐없이 걷던 당신의 어머니가 이제는 4가지 약을 복용합니다. 그것은 결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기능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노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당뇨병 치료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의사는 혈당이 이미 높아진 후에야 검사합니다. 췌장이 이미 손상된 후에야 약을 처방합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연기만 치료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에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여성 환자분 이 씨였습니다. 2달 동안 3번이나 혈당이 350이 넘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매번 안정시킨 후 약을 더 처방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4번째 오셨을 때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였습니다. 딸이 울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치료했던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들의 기록을 모두 꺼냈습니다. 2087건이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환자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똑같은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였습니다. 진단받기 전에 의사가 아무것도 눈치채기 전에 말입니다. 수년 전부터 나타나는 3가지 구체적인 세포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새벽 현상 강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금속 맛이 납니다. 약간 단맛도 나고요. 이것은 간이 췌장의 신호를 더 이상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포도당을 쏟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양치질하고 잊어버립니다. 2번째 신호는 오후 에너지 급락입니다.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당장 누워야 할 것 같은 구체적인 급락입니다. 이것은 췌장이 간의 혼란스러운 신호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3번째 신호는 갈증 패턴입니다.
물을 마셔도 20분 후면 입이 다시 마릅니다. 그냥 마른 게 아닙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이 끈적임은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기 때문에 과도한 포도당이 입안을 코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골든타임에 있는 것입니다. 췌장이 피곤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소통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래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노인의 70%가 결국 당뇨병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복부 안에는 매일 매순간 대화를 나누는 두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간과 췌장입니다. 이 두 장기는 서로의 문장을 끝내주는 오랜 친구처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55세가 넘으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거른 탓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호르몬 신호 교란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간이 췌장에 특정 호르몬 신호를 다시 보내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간 인슐린 민감도 인자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의사소통이 즉각적이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50대 중반부터 이 신호가 약해지고 왜곡됩니다. 수신 상태가 매우 나쁜 전화통화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이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고 때로는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혈당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상한 시간에 단 것이 당깁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멀쩡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증상이 아닙니다. 췌장이 간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중앙병원에서 4,000건이 넘는 응급실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 응급 상황으로 오는 환자들이 거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뇨병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작년 검진은 괜찮았는데 다음 해에는 약을 먹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해서 오래된 기록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고 신호가 5년에서 7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의 약간의 증가, 가벼운 피로감, 뱃살 감량의 어려움. 이것들은 모두 간췌장 의사소통 붕괴의 신호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3가지 구체적인 세포 신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신호 1번, 지방간 침투. 50세 이후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간에 작은 지방 침착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 세포들이 췌장의 신호를 받는 호르몬 수용체를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꽂으려는데 포트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연결이 실패합니다. 신호 2번, 췌장, 베타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둔화. 이것이 바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정확한 세포입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일한 후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지쳐버립니다. 여전히 인슐린을 만들 수는 있지만 훨씬 느리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신호 3번, 간문 몇 개의 만성 미세염증. 이것은 간과 췌장을 연결하는 혈관 고속도로입니다. 수년 안의 가공식품, 스트레스, 환경 독소가 여기에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두 장기 사이를 이동하는 호르몬 신호를 뒤섞습니다. 이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당뇨병 치료는 이 의사소통 붕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의사들은 혈당을 측정하고 강제로 낮추기 위해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간과 췌장 사이의 근본적인 대화는 결코 고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더 강한 약, 더 많은 알약,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이씨였습니다. 제 응급실에 새벽 2시 의식을 잃은 채로 혈당은 400을 넘었습니다. 환자 가족은 그녀가 6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왔고 의사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간과 췌장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장기들이 서로 대화를 멈췄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는 당신의 간입니다. 췌장과 필사적으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췌장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간과 췌장 사이의 소통을 파괴하는 세 번째 세포 촉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응급실에서 매주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촉발 요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밤의 간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간은 낮 동안 당을 저장했다가 밤에 천천히 방출하여 수면 중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55살이 지나면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간이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엄청난 양의 당을 혈류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글 수 없는 고장, 난 수도꼭지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간세포가 인슐린 신뢰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췌장이 간에게 당 방출을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간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소통선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아침 6시에 혈당이 300이 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질문을 하나 하면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느냐고 묻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밤의 간 반란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간이 몸에 당을 쏟아붓습니다. 신장이 필사적으로 그것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납니다. 때로는 2~3번씩.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배신하는 간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얼마나 치명적이 되는지 마침내 제게 깨닫게 해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 71살, 서울 강남구에서 오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인이 침대에서 반응이 없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은 460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안정시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2년 동안 매일 밤 소변을 보러 3번씩 일어났습니다. 전립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치의는 제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한밤중에 혈당을 재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부인에게 가정용 혈당 측정기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측정은 오후나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모두 140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새벽 3시 그의 간이 반란을 일으킬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위험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의 혈당은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야간 혈당은 장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이 당신이 자는 동안 조용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고 표준 검사는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촉발 요인은 바로 이 만성적인 야간 당 방출입니다. 밤마다 달마다 간이 너무 많은 당을 방출합니다. 췌장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려고 애쓰다 지쳐갑니다. 결국 췌장이 포기합니다. 그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의사가 당뇨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이 수년 동안 이 재앙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간 혈당 급증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혈액이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혈액 속의 높은 당은 동맥을 코팅하는 시럽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당뇨 응급 상황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뇌졸중, 깨어난 직후의 심장마비, 우연이 아닙니다. 한밤에 간 반란이 치명적인 결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번째 촉발 요인은 멈출 수 있습니다. 간이 다시 인슐린의 말을 듣도록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소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을 따르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간과 췌장 사이의 소통을 파괴하는 세 번째 세포 촉발 요인을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솔직히 제가 응급실에서 처음 그 패턴을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밤의 염증 주기라고 부릅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자는 동안 일어나며 당신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든 후 간은 중요한 청소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간은 하루 동안 쌓인 모든 독소, 모든 과도한 당, 모든 세포 찌꺼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55살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간이 내장 지방, 즉 장기를 비닐랩처럼 감싸는 지방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이 야간 청소 주기를 완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간은 염증성 단백질을 혈류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전문 용어로 이름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새벽 3시나 4시쯤 췌장에 도착하는 독성 메시지입니다. 췌장은 이 독성 메시지를 받고 생각합니다. 몸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인슐린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것이 응급실에 있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입이 마르고 머리가 멍하고 몸에 힘이 없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에서 오는 염증 공격에 췌장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초의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 30분에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딸이 침대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땀을 흘리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4셔에 20이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수치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상하게 느끼며 일어나시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쯤 목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요. 그것은 2년 동안 매일 밤 그녀의 췌장 기능을 파괴하는 한밤중 염증 주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원인은 제가 앞서 설명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과 함께 작용합니다. 간 지방 축적을 기억하시나요? 췌장세포 고가를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원인이 함께 활성화되면 제가 당뇨병 나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각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더 악화시킵니다. 간 지방이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췌장을 고갈시킵니다. 고갈된 췌장은 혈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높은 혈당이 더 많은 간 지방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당뇨병 관리가 노인들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의사가 혈당을 낮추는 약을 줍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밤중 염증 주기를 멈추나요? 아니요. 간을 감싸고 있는 내장 지방을 제거하나요? 아니요. 장기들 사이의 통신 신호를 회복시키나요? 절대 아닙니다.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연기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8년간 응급의학을 하면서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환자들은 약 복용을 완벽하게 지켜서 왔습니다. 처방된 대로 모든 약을 정확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더 높은 혈당, 더 많은 합병증, 더 약한 장기 기능으로 다시 제 응급실에 돌아옵니다. 약물은 결코 근본적인 세포 붕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원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밤중 염증 주기를 어떻게 멈출까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또 다른 약물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언제 먹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떤 특정 종류의 섬유질을 섭취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간의 밤새 청소 과정에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간과 췌장 사이의 통신을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세포 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바꾼 정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지방 침투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0대 중반에 이르면 간은 40대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미세한 지방 침전물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마다 이 패턴을 봤습니다. 이 작은 지방 방울들이 간 세포를 비닐랩처럼 감싸서 췌장에서 오는 인슐린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는 수용체 부위를 막습니다. 췌장의 지시를 외치고 있지만 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두꺼운 벽을 통해 대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는 모든 식사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방출하여 간에게 포도당 생산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 침투 때문에 간은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혈류에 당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며 필사적으로 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붕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토콘드리아 둔화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들은 포도당을 연료로 태웁니다. 하지만 58세 이후에는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놀라운 속도로 멈추기 시작합니다. 18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노인들의 수천 개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6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거의 40%의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잃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예전에 처리하던 포도당의 60%만 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잉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류에 남아 혈관, 신장, 눈을 파괴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3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야가 흐려져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220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쌀, 채소, 생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세포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염증 증폭제이며 이것이 모든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이후 지방세포, 특히 배 주변의 지방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근육세포와 간 세포에 붙어 인슐린 수용체를 직접 차단합니다. 3중 공격입니다. 첫째, 간이 지방으로 감싸져서 인슐린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근육이 포도당을 태우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셋째, 염증이 남아있는 인슐린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박 씨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하늘 높이 올라갔는데도
세포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췌장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이 그의 장기들 사이에 완전한 소통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간과 췌장이 더 이상 서로 대화할 수 없게 되어 거의 사망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순서로 발생하는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하나하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지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염증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 황금 시간 동안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의 노인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점이며 제가 근무하는 모든 응급실 교대 시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수는 밤늦게 저녁을 먹고 3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전에도 들어본 단순한 조언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소화나 속쓰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가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해야 하는 황금 시간대의 간과 췌장의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늦게, 예를 들어 저녁 8시나 9시에 식사를 하면 간이 야간 해독 주기에 들어가야 할 때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간은 동시에 할 수 없는 2가지 일이 있습니다. 늦은 식사로 인한 포도당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낮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간이 선택하도록 강요하면 항상 고혈당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청소 작업이 연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 그 늦은 밤 포도당 급증을 관리하느라 바쁜 동안 췌장은 인슐린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요. 하지만 세포들은 이미 수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체 부위를 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방금 생산한 인슐린은요. 공허 속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췌장은 이것을 실패로 해석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영구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온 74세의 여성에게서 이 패턴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 씨는 새벽 2시에 혈당 수치 430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식사 일정을 검토했을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10시 30분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그 다음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췌장은 몸이 쉬고 회복해야 할 시간 동안 인슐린을 생산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는 수면 주기처럼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밤 10시와 새벽 2시 사이에 이 세포들은 회복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일에 손상을 복구하고 인슐린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기능 장애 단백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8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베타세포는 여전히 작업 모드입니다. 포도당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달 가속화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베타세포는 적절한 회복 시간을 얻지 못해 약해집니다. 약한 베타세포는 덜 효과적인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덜 효과적인 인슐린은 더 높은 혈당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혈당은 세포가 더 저항성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저항성은 다음날 췌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이 5년 이내에 여러분은 제2형 당뇨병의 가장자리에 서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해결책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3시간이 아닙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음식을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포도당을 처리하는데 2시간, 잠들기 전에 해독 작업을 시작하는데 2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췌장은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얻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 저녁 식사, 사회적 의무, 잠들기 전 배고픔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저녁 식사 일정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혈당 급강하를 걱정하는 동안 말년을 하루에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그만큼 간단합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내일 저녁 식사 일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당뇨병 재앙에서 구한 정확한 행동 단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간과 췌장 사이의 호르몬 소통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생활 방식 수정입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세요. 첫째, 식사 시간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아침 시간에 간이 느려집니다. 워밍업하기 전까지는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깨어난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탄수화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쌀도 안 됩니다. 빵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처음 2시간 동안에는 미지근한 물만 마시세요. 정확히 480ml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포도당으로 충격을 주지 않고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칙 하나만 따라서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40포인트 감소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2번의 특정 식사로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췌장이 인슐린 생성세포를 유지하려면 집중된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점심에 30g, 저녁에 30g을 드세요. 30g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두부 2조각, 또는 계란 3개와 작은 생선 1조각, 또는 닭 넓적다리 살 1개 반입니다. 짐작하지 마세요. 눈으로 양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첫 주에는 측정하세요. 셋째, 이것은 당신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첫 30일 동안은 모든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운동을 멈추세요. 당신의 몸은 호르몬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가 회복시키려는 간 췌장 소통을 방해하는 추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30일 후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그때 가벼운 걷기를 재개하세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지친 시스템을 고갈시켜 아침 운동 중에 쓰러진 노인 환자들을 너무 많이 치료했습니다. 넷째, 예외 없이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된장찌개입니다. 발효된 콩에 있는 특정 박테리아는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부위를 복구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대사 연구에서 문서화된 내용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한 그릇씩 드세요. 된장을 찾을 수 없다면 미소된장을 사용하세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포함하려면 저온살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몸의 오른쪽에 위치한 간이 과도한 체액과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것은 아침까지 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으로 바꾼 환자들은 새벽 현상, 즉 아침 혈당의 위험한 급등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혈당이 400이 넘어 응급실에 4번 왔습니다. 3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치고 이 정확한 5가지 단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따랐습니다. 90일 만에 공복, 혈당이 220에서 118로 떨어졌습니다. 3가지 약 중 2가지를 끊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 세포 생물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루틴을 확인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했다면 매일 간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멈추세요.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내 췌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투석을 받거나 시력이나 다리를 잃는 데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 중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퍼뜨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인 지금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3가지 세포 유발 요인 중 어느 것이 가장 와닿았으며 간췌장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더 많은 노인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노인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이해해야 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